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0월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나형이고요. 총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제가 웃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많이 웃고 있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치는 거 보고 저도 시험 같은 시간에 치르고 여기 EBS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 어떤 친구는 정말 이렇게 칸막이, 가림막까지 해서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변수들 앞에서 여러분 마음도 많이 힘들 거고요. 그리고 또 건강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답답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다 보니 아무래도 집중력도 많이 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진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잘 달려왔으니까 이제 정말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 한 달 정도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힘내라는 말 하기도 힘들지만 정말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남은 수능 날까지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선 이번 10월 학력평가 나형은요, 여러분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학력평가지만 모의평가만큼이나 문제가 굉장히 수능형으로 많이 잘 출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살짝 여러분 최근에 잘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평가원에서 갑자기 수학적 귀납법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유형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조금은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잘 보충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총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난이도는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뭐 상위권한테는, 중위권한테는, 하위권한테는 다 다른 식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위권 친구들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을 거고요. 중위권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하위권 친구들은 뭐 앞부분에서 이런 문제까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이 다 중요한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조금 부족했었는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몇 문항이 출제됐는지부터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6월, 9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보면은요, 수학 1이랑 수학 2가 다 11문항씩 출제가 되고 확률과 통계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내년 예비 그 문항들을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수학원, 수학 2까지가 22문항이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8문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기조는 11문항 그리고 8문항으로 유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번 시험에서 지금 10월 27일 오늘 학력평가 문항에서는요, 수학 1이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학 2가 1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9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아마도 확률과 통계에서 8문항, 그리고 수학 1에서는 11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확률과 통계 문항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문항 정도만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수능에서는 좀 잘 적응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요, 2점, 3점, 4점 각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점짜리 문항들이 항상 매번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거는 보면은 확률과 통계에서 2점짜리가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 2에서 한 문항 정도 더 출제가 될 수 있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한 문항, 또는 뭐 삼각함수에서 한 문항, 또는 수열에서 한 문항,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로그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그래프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21번 문항이 최근에 가끔씩 평가원에서 나오던 문항과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니은번에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 선생님이 문제 해설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삼각함수 문항, 3점짜리 한 문항, 4점짜리가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었습니다. 수열,
각각 3점, 4점 두 문항씩 출제가 되었고요. 뭐 등차 수열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의 합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될 건 뭐였습니까? 수학적 귀납법 문제였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 또다시 한번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구나. 감사하다. 우리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한 번 더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는 문항 두 문항, 3점짜리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미분법, 적분법에서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들 물어보는 문항 나왔고요. 그리고 4점짜리 문항이 5문항이나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문항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약한 친구들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경우의 수가 2점, 3점, 4점 해서 한 문항씩 해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그렇게 어려웠던 문항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쉬웠던 문항도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항들이 계속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 약간 눈여겨볼 문제는요, 2점짜리 2번에서 나왔던 문항인데요. 이 문항 선생님이 왜 눈여겨보라 그랬냐면, 예전에는 22번에서 그 단답형 문항, 첫 번째 문항으로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 여기에 있는 2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나머지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평가원에서 지금까지 출제했던 기조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만 딱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험지를 받자마자 나형을 풀고요. 그리고 가형 문제를 또 봤어요. 왜? 여러분 지금 수학원이랑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겹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문항들이 어때요? 공통문항이라고 해서 공통문항도 출제되고 또 따로따로도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지를 제가 보면서 내가 잘못 확인했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공통문항이 한 문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여러분이 가형에서 풀어봐야 될 문항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 학생들은 3학년 그 교무실 앞에 가면은 가형 문제들 나와 있잖아요. 남은 거. 빨리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가형에서 여러분이 풀어봐야 될 문항들을 한 번 더 풀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N수생인데요.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제 다 다운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가형 문제를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이 무엇을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문항 번호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원이랑 확률과 통계 이렇게 여러분이 각각 9문항씩 출제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한 번 더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좋아요.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선생님이 많이 연습하시라고 했잖아요. 올해는 빈칸 추론 문제가 수학적 귀납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19번 문항으로 한 번 더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문제를 풀면서 재미있었던 문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요 29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아마 나중에 문제를 딱 보면 29번 문항을 보면은요. 이거 진짜 약간 먼저 얘기하기 조금 미안하다. 어땠냐면 저는 이게 당연히 확률과 통계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 이게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런 신유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나를 일깨워주는 이런 느낌으로 29번 문제까지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저도 가형 문제를 보면서 느꼈는데 28번이 중복조합 문제거든요. 그럼 29번에서 당연히 확률과 통계 문제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나왔길래 이게 뭐지? 했는데 풀다 보니 수열의 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한 번 더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형에 있는 우리 시험 범위 문항들까지 한번 연습해 보신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은 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수능까지 정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올해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학교에서 오늘 오전에 갔는데 정말 계속 메시지가 와요. 계속 메시지가 와요. 다 수능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치러질 수 있을까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확실한 이런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해진 건 사실은 수능 날짜고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이 좀 불확실하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불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건강이랑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건강관리 정말 좀 철저하게 하시고요. 아프면 안 돼요. 그리고 실력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한데 에이 선생님 뭐 한 달 남았는데 무슨 실력이요? 충분히 여러분 잘 다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들 잊지 않게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조금씩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 구멍을 잘 메꾼다면 충분히 자신의 실력만큼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수학 1 해설 강의 할 거고요. 그리고 수학 2 그리고 학류과 통계 다른 선생님들께서 해설 강의 해주실 텐데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것들 잘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수학 1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